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택배 보내는 골판지 상자, 이게 없어서 택배를 못 붙일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골판지 재료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골판지 박스는 우리가 버리는 폐지가 주 원료인데 그게 부족해서 업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지 재고를 좀 확보하려고 웃돈이 서로 오갈 정도로 폐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폐지가 부족한데 또 한편에서는 폐지 수출량은 늘었다고 하고 폐지 수입은 막혀 있다고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오늘은 요즘 골판지 박스, 택배 박스 만드는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경제 뉴스는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드로이드 휴대폰, 네네. 아이폰 말고 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는 이것저것 이제 앱을 깔려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네. 그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앱 장터. 마켓이죠. 네. 거기 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앱으로 우리는 이제 휴대폰 생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을 혹시 쓰거나 결제를 하거나 혹시 유료 앱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걸 운영하는 구글이 수수료를 중간에 이제 받겠다. 네. 원래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 제대로 안 받았는데 이제 진짜 받을 거다. 네네. 그런 얘기를 작년 연말인가요? 꺼내놨다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죠. 뭔가 정리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뭐 명확히 정리된 건 아닌데요.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구글이 자신들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새로 등록하는 앱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0일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앱 결제라는 거는 앱 안에서 일어나는 결제 모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깔 때 만약에 유료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그것도 인앱 결제 해당이 되고요. 앱을 깔아놓고 또 거기서 뭔가 돈을 내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뭐 음악을 유료로 내고 다운을 받는다든지, 영화를 또 추가로 다운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또 거기서도 수수료를 받아가겠다. 예. 우리 것만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업계에서 좀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좀 반발을 했거든요. 유럽도 반발하고 인도도 반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구글이 그러면 이 시행 시기를 한국은 10월부터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10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좀 보이니까 어제 구글이 이걸 조금 낮춰볼 의향이 있다. 처음에 한 또 30% 예. 얘기하던데. 예, 한 15%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돈이 오가면 네, 소비자가 돈 내고 그 앱 만드는 사람이 돈 받고 너희들끼리 직거래하지 말고 네네, 중간에 우리가 만든 장터 덕분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거니까 예. 중간에 수수료를 떼겠다, 이제 그 말일 텐데, 뭐 떼겠다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거는 인앱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 앱을 깐 이후에 다른 추가로 유료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결제하는 것들은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업자들이 외부의 결제를 연결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여기서 결제하시고 결제하셨다는 증명만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이 앱에서 쓰시는 거 우리가 열어드릴게요 하면서 예. 결제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갔다는 말이죠. 수수료의 차이를 보고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수료도 30% 떼내겠다라고 수수료를 확정을 시켜버리면 예. 이제 모든 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독점 사업자에게 모든 걸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거래하고 하는 거 안 된다 이 네, 말이군요. 그래서 독점 사업자의 횡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정위가 실제로 이 인앱 결제 강행과 관련돼서 구글에 조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압박이 됐던 것 같고요. 구글이 그래서 어제 사실 국회 과방위, 그러니까 과학방송위원회 소위가 열리면서 구글 독점 뭐 강제 반대법이라는 이제 법을 하나 만들려고 국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소위가 어제 열리는 날인데 본인들이 수수료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소위가 어제 안 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구글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법적인 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을 좀 밀어놓은 형태,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백화점이나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네, 백화점에서 우리가 옷을 사면
옷 파는 분과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에서 중간에 떼죠 수수료를.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슨 떡볶이 잠깐 하나 사 먹어도 편의점이 아니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도록 돼 있는데 네. 구글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거 우리가 여기 온라인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수수료 못 받게 하세요? 이제 이런 것이고. 근데 우리가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독점 강제법 뭐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예. 뭐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막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법이 다만 이제 그게 어떤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은 글로벌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제법에 관련돼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구글에 시비 걸었다가 예, 그러니까 예. 기업의 어떤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에겐 사실 피해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수료를 더 내냐 덜 내냐 어디로 내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독점 사업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강행이 되고 나면 구글이 나중에 수수료를 확 올린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초기에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구글이 수수료 인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그 법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미뤄지면서 2월 국회 통과 자체가 안 되게 됐거든요. 네. 그거는 소기의 목적을 구글은 이미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0%를 15%로 낮추는 것일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10월에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군요.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네.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 아닌 대낮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예. 이분이 상원에 나가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네네.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발언 요지가 뭐예요? 일단은 이게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국회 청문회에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보면 FRB 의장이 처음 국회 청문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의 향방,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청문회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미국에서 물가도 계속 들썩들썩하는 상황이라서 예.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었고요. 예. 어제 이제 제롬 파월의 그 발언을 그대로 보면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금리 인상이 없다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였거든요. 계속 돈 풀고 예, 금리 예. 낮추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보통 물가 상승률 2%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 초반대, 뭐 1.4%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고요. 더불어 이제 완전 고용은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0%가 되는 걸 말하고 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적절한 실업률이 유지되는 상태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실업률이 한 6%대면 완전 고용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게 비율이 한 3, 4%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한 1.5%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달성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실업률은 한 6%대를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6% 실업률 자체도 뭐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닌데 실제로는 이 실업률이 제대로 조사된 실업률이 아니다. 원래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이제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일자리 구하는 건 그냥 포기해 버려서 네. 미국 경기도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일자리 없는 분들은 더 많다. 이제 이런 걱정을 미국 연준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 풀고 자꾸 그렇게 금리 낮추면 자산 가격만 많이 올라서 네. 부자들만 계속 부자 되는 거 이거 계속 바라만 볼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었는데 미국 연준에 대해서 답은 바라만 볼 거야. 이제 이거죠. 아직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 네. 군부를 떼서 아래까지 경기 회복이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게 약간 긴축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시장이 좀 조종을 받는 모습,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예. 시장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FRB 의장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도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이 확실하게 뭐 상승 쪽으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아랫목에 군불된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큐께서 네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금방 방 전체가 따뜻해지면 조금만 불 떼고 딱 끄면 되는데 보일러. 네. 이게 아랫목만 계속 뜨거워지고 윗목까지는 자꾸 안 가고 이게 네. 양극화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 끌 수도 없고 네. 아랫목은 뜨겁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성국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냥 연초에 한꺼번에 다 나눠주고 1년 동안 알아서 그 부처에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매번 쓸 때마다 볼펜 하나 살 때마다 부처에서 돈을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부처는 그걸 돈을 나눠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왜 궁금하실까? 처음에는 이 질문 보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집안 살림은 우리가 그냥 어디에 얼마 썼다 하는 가계부 정도만 쓰죠. 결과만 쓰는데 나라 살림은 몇 월 달에 어디에 얼마 쓸 거라는 예정 예산이 다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나가야 될 돈이 있고 10월에 나가야 될 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는 부처에서 돈 내주는 직원 책상에는 1월에는 어떤 부처가 얼마, 3월에는 어떤 부처가 어떤 용도로 얼마 이렇게 계획표가 빽빽하게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각 부처로 돈을 이제 송금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1년치 예산 뭉칫돈을 항상 들고 있는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국민들도 1년치 세금 미리 우리가 다 내고 얘따 1년 동안 잘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매달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써야 할 돈은 있는데 세금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금고도 똑 떨어지는, 돈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은행에서 잠깐 꼬오거나 아니면 작년 예산 중에서 쓰다 남은 돈을 좀 헐어서 쓰거나 뭐 정부가 국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쓰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생활비 똑 떨어지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쓰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라고 무이자로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은행에다가 이자를 내고 그렇게 가져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네, 요즘 예전보다 택배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인터넷 쇼핑이 더 늘어나면서 골판지, 이제 택배 박스 만드는 종이가 부족해서 박스 만드는 회사, 제지회사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대차증권의 박종렬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부족해요, 이게 박스가요? 이게 뭐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좀 없어 보이고요. 예. 영세 중소 업체들은 조금 이제 수급에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 만드는 업체가 여러 곳 있는데 네, 큰 회사들은 박스 재료를 그나마 잘 구하고 조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택배를 네. 받을 수 있겠죠. 예, 예. 이게 많이 귀해졌어요. 그래도 그 재료 못 구하는 업체들이 또 있다고 들어서요. 네,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끔은 이제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가 또다시 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이제 올해의 경우, 그러니까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대양제지 안산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골판지까지 그 수급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택배 오면 이제 골판지 박스로 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 골판지 박스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회사 이름 예를 들면 뭐 네. 좀 전에 언급하신 대양제지? 네. 예. 예, 예. 뭐 업체 대형사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신대양제지, 아시아제지, 트림포장 예. 이런 세 업체가 전체 이제 골판지 시장에
한 60%를 과점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 회사들은 골판지만 만들어요? 아니면 박스까지도 만들어요? 이 회사들 대형사들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가져와서 원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 그걸 또 원단 또 골판지 상자까지 만드는 자회사 계열사들로 쭉 가져가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이제 조그만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골판지만 만드는 회사도 있고, 네, 골판지 예. 사와서 박스만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 회사들 돈 잘 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대항제지만 작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신대항제지의 경우 작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 32%로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뭐 더 예, 예. 박스 많이 썼을 예. 것 같은데 더 왜요? 예. 굉장히 의아하게 들리실 텐데요. 예. 전체적으로 판매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판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빅바이어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폐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 판매 단가를 낮춰달라는 인하 압력이 많이 들어왔고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좋지 않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항제지라는 데서 화재 사건이 나오고 나서 네. 그때부터는 또 원지, 원단, 상자에 대해서 제품 가격을 평균 한 20% 올린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늘어나면서 쇼핑몰 회사들이 박스 만드는 회사들한테 싸게 보내라고 네, 아니면 다른 회사 거 살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영세한 박스 만드는 업체들은 재료 구하기가 어렵다. 폐지들이 다 밖으로 수출만 되고 국내에서는 폐지가 부족해서 폐지로 골판지 만드는 건데 그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폐지 조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적정 재고를 한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뭐 3일치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예. 조금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폐지 업체들이 수출 많이 늘려서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폐지 공급이 많다 보니까 뭐 잉여 물량을 수출로 돌렸던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또 거의 수출은 급감했고 예. 국내 이제 내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가 모은 폐지는 국산 골판지 박스 만드는 회사 쪽으로 먼저 가고 네, 남으면 그 폐지를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폐지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하게 되면 예. 운반료라든가 또 그러니까 운임료라든가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원가에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수 판매가 예. 좀 더 마진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예. 뭐 내수 판매를 먼저 하고 잉여되는 물량을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출하는 그렇습니다. 게 오히려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네, 그것까지 계산하면 당연히 그게 더 이제 단가가 마진이 적겠죠. 사가는 쪽에서도 운임 생각하고 사가야 될 테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족하지는 않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그 요즘 택배 워낙 많아지고 그래서 골판지 만들고 박스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장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장사도 잘 되지만 그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박스 하나 뭐 만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단가도 계산이 되고 그렇습니까? 서로 거래하는 가격도? 그런 단위로 계산을 하지는 않겠죠? 업계에서는? 예, 그냥 뭐 전체 이제 톤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가격은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경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가끔씩 이렇게 폐지가 모자라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도 방법일 텐데 우리가 가끔씩 수출을 하기도 하니까요. 네, 네, 폐지를 수입해 오는 거는 다른 이유로 좀 어렵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작년 경우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쓰레기 대란 뭐 이런 것 한참 이슈가 돼서 환경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을 좀 규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중국도 2017년부터 그쪽도 이제 수입 폐자원 금지 법안을 발효해서 많이 줄여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17년에 뭐 글로벌 수입하는 물량이 2,800만 톤이었는데요. 예. 계속 줄여서 작년에는 600만 톤까지 줄었고요. 올해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폐지 수입을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야 이제 워낙 그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를 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오염된 물질과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중국도 수입 규제를 했던 거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부터 각종 이제 수입 규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입을 줄였다고 그래서 국내 뭐 수급에 문제가 있다. 뭐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일시적이라도 수급에 문제가 되면 그분들은 장사 네. 못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요. 예. 뭐 전체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사용해서 골판지를 만드는 그 수요가 100이라고 한다면 예. 폐지 공급 물량이 그것보다 훨씬 모자라서 해외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런 구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국내에서 다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는 좀 덜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명절이라 또 쉬고 못 받아가면 또 부족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때 잠깐 며칠씩 이제 비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체들은 좀 수입을 해다 쌓아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정부의 네, 정책은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구조였는지 잘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차증권의 박종렬 애널리스트와 함께 골판지 시장 구조 좀 알아봤고요.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